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경찰이 이 폭행을 간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단식 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쯤에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 김성태 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의원에 대한 폭행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이 남성이 폭행을 가했을 당시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의자인 31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갔다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에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압을 당한 뒤에도 통일해보자는 걸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출발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살포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국회의사당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대로 이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갔다가 갑자기 가격을 한 것인데 범행 동기는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일 오후쯤에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김 씨가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은 정신병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혹시 범행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각 정당의 당원 가입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후 통신수사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또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명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을 보니까 이 김 씨가 홍준표 대표에 대한 테러도 계획했다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죠. 그 후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찰로서 좀 당황스러운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 나오고 있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검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네.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폭행 피해자 2명 중에 1명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영장 신청 직후 나머지 1명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네.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검찰이 7시간 만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 혐의에 대해서도 좀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시 회의가 광고 대행사의 업무였는지 아니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주재한 회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만일 광고 대행사의 업무로 본다면 조 전 전무가
폭언 등으로 회의를 10여 분 만에 중단시킨 것은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전무가 주재한 회의라면 본인의 업무를 자신이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경찰이 당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애초에 그 회의 당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네. 유리컵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담겨서 특수폭행 혐의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참석자를 향해 던져서 난 소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참석자와 조 전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진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는 애초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조 씨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도 갑질 의혹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 경찰은 내사 진행 중이던 이명희 씨에 대한 네. 폭행 혐의를 입증을 해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진행된 상황인데요. 네네. 경찰은 논란이 됐던 그 이명희 씨로 앞서에서는 추정됐던 그 영상에 피해자를 만나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명희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조사 결과가 확보가 된 만큼 경찰 조사에도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촛불 집회를 가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2차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조영호 회장 그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주최 측은 일주일 안에 2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사측의 방해를 염려해서 정확한 날짜는 집회 직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재은 기자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